지금까지 토트넘이 맨시티와의 경기를 치르면서 카라바오컵 결승 이후에 이렇게까지 간절히 승리를 바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체급 차이가 나면서 대부분 맨시티의 승리를 예상했었다 보니까 그게 현실이어서 패배할 수 있을 거란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토트넘의 37번째 경기에서 만나는 맨시티와의 경기는 또 다른 결승전입니다.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기준 강등이냐 승격이냐 그런 느낌이거든요.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현지 팬들은 아스날 우승할 바에는 맨시티에게 패배하는 게 낫다는 황당 발언을 하면서 감독과 선수들을 김 빠지게 만들었는데,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여러 선수들에게 소속감에 대한 매우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히샬리송은 평생 챔피언스리그 한 번 뛰어보지 못하다가 토트넘으로 이적한 목적이 챔피언스리그라고 했었고, 실제 챔피언스리그 출전해서 헤딩 멀티골을 넣고 난 후에 눈물까지 흘렸을 정도로 감격을 했습니다. 또한 현재 주전 선수들 중에서 챔피언스리그에서 뛰어본 선수는 손흥민, 클루셉스키, 로메로 외에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당연히 메디슨도 그런 경험이 없죠. 챔피언스리그는 선수들의 꿈의 무대이기 때문에 팀에서 엄청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부상도 당하지 않으면서 소속된 팀이 챔스에 진출해서 본인에게 출전 기회가 온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맨시티전은 사활을 거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우선 엔지 감독은 올 시즌에 맨시티를 2번 경험해왔습니다. 1무 1패. 첫 번째 경기는 전반기 맨시티 원정을 떠나서 연패 중에 당연히 맨시티를 만나서도 패할 줄 알았는데 3대3으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때 토트넘은 부상병동으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센터백 주전이 아예 없었고 메디슨도 이탈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선제골과 로셀소의 중거리 슛, 클루셉스키의 어깨 슛으로 최강 맨시티에게 3골이나 넣어버렸습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토트넘은 맨시티 원정만 가면 다득점이 나옵니다. 2019년 4월에 7골, 2019년 8월에 4골, 2021년 3골, 2022년 2월에 5골, 2023년 1월에 6골, 이번 2023년 12월에도 6골입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은 맨시티전에서 첼시, 레알 마드리드와 함께 3골 이상을 넣은 팀입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점은 토트넘이 맨시티를 홈에서 만날 때는 득점이 잘 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골이 2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FA컵 대회 때 토트넘 홈에서 경기했는데 토트넘이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것도 후반 거의 마지막에 토트넘이 제일 못하는 세트피스 수비, 코너킥에서 맨시티 수비가 비카리오 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걸 도와주지 못하면서 얻어맞았고 0대1 패배를 당했죠. 이번엔 그런 실점은 없도록 하자. 소리를 지르, 소리를. 이렇게 토트넘 홈에서만 경기하면 골이 적습니다. 올 시즌 패배는 FA컵이었기 때문이지만 이젠 진짜 리그전입니다. 맨시티는 토트넘만 만나면 고전한 만큼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 토트넘은 이런 과거 이력을 가지고도 대부분 예상이 맨시티가 승리할 거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런 예상을 할 때마다 토트넘은 맨시티에게 큰 시련을 줬죠. 과르디올라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토트넘은 매우 까다로운 팀이라고 했고 전환도 빠르고 공격은 엄청나다면서 경기했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말 속에 자신감도 넘쳐 있었습니다. 과거에 토트넘 경기장에서 패배할 때는 경기를 잘 하고도 졌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전례 없는 4회 연속 리그 우승을 위해서 반드시 토트넘을 이겨야 한다고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맨시티는 부상자 명단에 2명의 이름을 올렸는데 아케, 그릴리시입니다. 하지만 그릴리시는 다시 스쿼드에 포함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토트넘은 전반기에 데브라이너 없는 맨시티를 상대했던 것이고 이번엔 100% 풀전력의 맨시티를 토트넘은 상대를 해야 합니다. 토트넘은 버니전 때 비수마의 답없는 패스 플레이에 선발로 써야 할까 매우 고민될 수밖에 없었는데 부상이 발견되면서 이대로 시즌 아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수마만큼 수비를 잘해주고 볼을 소유하는 미드필더도 없지만 반대로 좀 더 예리한 전진 패스를 넣어줄 선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기대해볼 만합니다. 토트넘이 엔지 감독의 전술을 제대로 흡수하려면 빅클럽들처럼 세밀한 패스들이 잘 이루어져야 하고 절묘한 키패스 하나에 맨시티에게 치명타를 줘야 합니다. 실제로 전반기 맨시티에게 타격을 줬을 때는 수비 진영에서 힐이 타락하기 좋았고 클루셉스키가 반대쪽 손흥민에게 보내주면서 기회가 만들어졌고 이는 원샷 원킬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스케야 그때 좋잖아. 몇 분 뒤에 불운한 자책골만 아니었다면 경기 또한 알 수 없었죠.
비수마가 빠지면 그럼 벤탄쿠르 혹은 호이베르가 출전인데 아마도 벤탄쿠르가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미드필더는 메디슨, 사르, 벤탄쿠르가 되겠죠. 그리고 공격도 이미 정해져 버렸습니다. 스칼렛은 번리전 때 잠깐 나와보니까 빨리 다른 곳 임대에 다녀오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네. 존슨, 소르민, 클루셉스키가 출전할 수밖에 없죠. 사실 공격형 미드필더 부분에 고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로셀소는 무리뉴 시절에 윙어도 했었는데요. 네. 메디슨이 좀처럼 번뜩이는 플레이가 전혀 없다고 봤을 때 클루셉, 메디슨, 로셀소 누가 출전해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의 선택은요? 이 경기에서 하이라이트는 반더벤 윙백이 될 것입니다. 엔지 감독은 번리전 경기 인터뷰에서 반더벤을 그동안 왜 윙백으로 투입시키지 못했는지 밝혔었는데 이미 두 차례의 근육 부상을 당한 적이 있어서 윙백은 더욱 많이 뛰는 포지션이라서 자칫 더 큰 대형 악재를 겪게 될까봐 조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팬들은 맛을 봤습니다. 어차피 이 경기는 총력전이거든요. 셰필드전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더벤 혹 부상당하면 푹 쉬었다가 다음 시즌 준비하면 돼요. 반더벤이 윙백으로 나오게 되면 프리미어리그 최고 스피드의 선수 대결이 펼쳐집니다. 카일 워커 대 반더벤. 두 선수 다 인버티드 풀백 역할을 소화하게 되면서 제대로 붙게 될 텐데 이미 토트넘은 FA컵 때 빠르다는 베르너가 카일 워커에게 꼼짝없이 맡기면서 기회를 만들지 못했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우도기도 몇 번을 카일 워커에게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반더벤과 붙게 되면 매우 대등하게 될 것입니다. 후반기에 맨시티가 거의 실점이 없었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건 각 팀들이 반더벤 같은 선수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고 왠지 이번 맨시티전에서 반더벤의 활약이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전혀 꿀리지 않죠. 네, 갑자기 번뜩이는 생각인데 포로가 윙어를 하는 건 어떤가요? 네, 포로도 34km까지 속도가 있는 선수고 킥력은 팀에서도 가장 좋은 선수니까요. 네, 에메르송도 오른쪽 윙백으로 수비는 괜찮은 적도 있는데 에메르송은 토트넘이 3천만 유로에 이적시키려고 한다고 이탈리아 기자가 전하기도 했습니다. AC밀란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데 약 400억이다 보니까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시도했으면 모를까 포로는 그대로 풀백을 해야겠죠. 네. 포로는 번리전에서 멋진 골도 넣었고 팬들과 소통하고 사인해주면서 한 아이가 호날두 대 메시 중에 누구를 선택할지 물었는데 포로가 답을 안 하고 있다가 쏜이라고 말하면서 재치있는 대응을 했었는데요. 포로 이미지 급상승이죠. 네. 이번에도 양쪽 풀백들의 활약을 기대해 봐야 할 듯 합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제 GPT와 얘기를 좀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맨시티를 이길 수 있냐고 물었더니 전방에서 강력한 압박을 시행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수비 잘해야 한다였고 세 번째는 소르멘의 빠른 속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했고 네 번째는 맨시티가 세트피스에서 실점할 때가 있다고 하면서 코너킥과 프리킥을 효과적으로 써먹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 틀린 말은 없죠. 개인적으로 최근 몇 경기 동안 로메로가 아슬아슬하게 골을 못 넣었었는데 이번 맨시티전에서 로메로의 헤딩골과 손흥민의 멋진 골이 나올 것 같다는 기대감도 듭니다. 네. 대부분 매체들이 맨시티의 압승을 예상한 만큼 엔지 감독 큰 모험을 걸길 바라겠습니다. 토트넘이 이겼을 때는 대부분 이런 예상일 때였다는 거. 네. 그럼 기적이 이루어질지 응원해 보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